네,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못 풀었던 세 문제 마저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를 보면은 격자점이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격자점은 x의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을 격자점이라고 하고 요거는 최근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는 격자점은 수열에서도 나오고 지수로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어야 되고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수능 기조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소재거든요. 여기가 계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알아두세요. 그러면 2017년도에 나온 21번 문제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좌표 평면의 함수가 fx가 x가 1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고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fx의 그래프를 잠깐 간략하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그 다음에 y 절편이 10이고요. x 절편도 10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1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1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여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모양이 y는 fx입니다. 이랬을 때 자연수 n, f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5n이라고 할 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 5n의 내부에 있고 y는 fx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점을 an이라고 하고 점의 개수를 fx의 윗부분에 있는 5n 내부에 있고 fx의 윗부분에 있는 점을 개수를 bn이라고 할 때 an 빼기 b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원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반지름이 3짜리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고 이거를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를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수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하나 여기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셋입니다. 근데 내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두 개가 있고요. 3은 내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두 개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정수인 점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점은 원 내부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중심이 n, fn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은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1, 1은 여기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중심이 1, 9가 됩니다. 1,9. 그러면 요 점을 1,9라고 했을 때 상황을 그려보면 직선이 요 점을 지금 요 점을 1,9라고 보면 1,9라고 보면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이렇게 쭉 계속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나겠죠?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은 지금 요 점은 3,7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있고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맞죠? 요렇게. 그쵸? 여기 1,9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랬을 때 an과 bn을 구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an과 bn을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n이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원을 하나 더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할게요. 그럼 n이 지금 1일 때입니다. an은 지금 이 직선과 이 fx와 on 내부에 있고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맞죠? 그쵸? 근데 bn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여서 bn도 10개가 됩니다. 근데 n이 만약에 2였다고 치면 요거는 2,8이 되는데 요 점이 그럼 2,8이었다고 쳐도 2,8이면 이쯤에 있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원을 지나는 fx는 직선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n이 2일 때도 10,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8까지 가보면 7까지 가보면 7일 때는 이게 7,3이거든요. 7,3이어도 7,3이면 이쯤이어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원을 그려도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원을 지나는 건 직선밖에 없어요. 맞죠? 이 원을 지나는 건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0개 10개입니다. 그럼 8일 때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8,2일 때 보면 8,2일 때 보면 요것들은 다 지울게요. 그럼 여기가 8,2라고 치면 원의 중심이 8,2인 거예요. 8,2라고 보면 여기가 8,2고 여기가 9,1이고 이게 0,0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때는 그림이 여기를 지나고요. 여기까지는 직선이고 그 다음은 여기는 여기 있을 텐데 요렇게 생긴 뭐가 됩니까? 이쪽은 2차 함수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이만큼이고 위쪽은 이만큼에서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n이 1에서 8까지는 다 10개 10개입니다. 그러면 9,1일 때로 볼게요. 9,1일 때 여러분 9,1일 때 보면 9,1 요게 이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9,1 여기 있겠죠. 당연히 이때는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9,1이고 이게 0,0이거든요. 원점이 0,0이 아니라 10,0이 되겠죠. 10,0이 미안해요. 10,0이 되겠죠. 요 점이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부터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10,0이고 10,0이고 여기가 11,1을 지나겠죠. 10,0이 되고 여기가 1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몇이 되냐면 하나 둘 셋 2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n이 8일 때까지는 10, 10이었고 n이 9가 되면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직선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의 내부와 이 곡선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AN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됩니다. 네, B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n이 11대를 볼게요. n이 11대를 보면 중심이 10,0이고 원이 3짜리 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 그러면 얘를 지어보면 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 됩니다. 10,0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직선이고 나머지는 곡선이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고 2,4를 지나기 때문에 이쯤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곡선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내부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입니다. 17개가 되고요. 위쪽에 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n이 11일 때를 볼게요. n이 11일 때는 11,1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생기는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 그걸 여기다 갖고 와보면 지정되었으니까 여기다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원을 하나 더 그려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때 요 점이 지금 몇인 거냐면 11,1인 거예요. 11,1이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한 칸 지날 때 여기는 세 칸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곡선 여기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되고 여기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가 되고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네요. 15개 15개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 그다음 n이 12일 때를 보면 여기가 12, 여기 11을 넣으면 4거든요. 12,4가 됩니다. 그럼 요 점이 12,4일 때는 요 점이 12,4일 때는 잘 보면은
여기 지울게요. 12,4가 되면 12,4가 되면 12,4가 되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 곡선이겠죠. 12,4니까 12,4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이때는 곡선으로밖에 안 이루어져요. 곡선으로 맞죠? 그럼 여기가 있고요. 12,4고 그 다음에 한참 위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내려가고 여기 점을 지나서 요렇게 생긴 곡선에 의해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곡선에 의해서만 갈라지는데 이때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건 이쪽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고 위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부터 보면 이 곡선의 이 기울기들이 점점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냥 요 점들만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아래 위에 있는 검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12개 12개로. 그래서 n이 12부터 20까지는 다 12개 12개가 됩니다. 이때 지금 an 빼기 b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면 0이고요. 이건 빼면 얼마고? 4고요. 이건 빼면 얼마고요? 13이고요. 이건 빼면 얼마고요? 8이고요. 이건 빼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7 더하기 8 해서 얼마다? 25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격잡점 문제 중에 좀 사고력을 많이 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원을 잘 그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되셨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볼게요. 14번을 여러분 14번은 수학적 추론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점화식 추론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점화식 추론과 마찬가지로 쭉쭉쭉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부터 한번 보면은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AN은 AN 플러스 1보다 작고 Y는 EX 위에 AN, 여기 이렇게 여기에 점이 AN, 2의 AN제곱이고 PN은 AN 플러스 1, 2의 AN 플러스 1이라 지나는 직선을 K 곱하기 2의 AN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점 PN이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PN 플러스 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할 때 삼각형 PN, QN, PN 플러스 1의 넓이를 AN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PN, QN, PN 플러스 요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한 겁니다. 이때 A1은 1이고 대문자 A1분의 대문자 A3이 16일 때 AN을 구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과정을 그냥 믿고 쭉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와 보면 지금 보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 수열 AN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수열 AN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때 QN의 좌표가 AN 플러스 1, 2의 AN이니까 AN의 넓이를 구한 거죠. 지금 요 AN의 넓이를 구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 PN의 좌표가 이 PN의 좌표가 지금 AN, 2의 AN제곱이고요. 요 PN 플러스 1의 좌표가 AN 플러스 1, 2의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요 가로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준 거고요. 맞죠? 세로는 AN 플러스 1, 2의 AN 플러스 1제곱에서 2의 AN 제곱을 빼준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AN은 지금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2의 AN 플러스 1 빼기 2의 A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거는 D가 되죠. D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2의 AN 플러스 1 빼기 2의 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값은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은 요거는 2의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첫째 항이 1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래서 1 더하기 ND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빼기 2의 1 더하기 N-1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A1분의 지금 A3이 16이기 때문에 A1분의 A3을 구해보면 A1은 요 n에다가 다 1을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분의 1 뒤에 2의
1을 넣기 때문에 1 더하기 d제곱 빼기 여기 1을 넣기 때문에 2의 1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A3은 2분의 1d에 여기 3을 넣은 거기 때문에 2의 1 더하기 3d에서 빼기 2의 1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얼마다? 이게 지금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맞죠? 2의 1 더하기 d제곱에서 2의 1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1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의 1제곱으로 묶으면 2로 되고요. 2의 d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 플러스 2d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d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2의 d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게 2분의 어떻게 되냐면 2의 1 플러스 2d 제곱인데 이것도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의 2d 제곱이 되겠죠. 지수법칙 쓰면 그게 16이니까 이게 2의 4제곱이다. 따라서 d가 얼마 나옵니까? d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d의 값은 2가 되고요.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은 어떻게 된다? AN은 공차가 2기 때문에 2n이고요. 첫째 항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랬을 때 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시, 그쵸? AN은.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AN을 구해보면 AN은 2분의 1 곱하기 D가 지금 2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하고 여기가 지금 D가 2였으니까 2에 2n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2를 넣으면은 2에 2n-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N은 어떻게 나온다? 2에 2n 플러스 1 빼기 2에 2n-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식이 FN이고요. 여기에 있는 식이 GN이 됩니다. 그랬을 때 P, 이 값은 P죠. 2 더하기 F2니까 여기다 2를 넣어야 되죠. F2니까 그래서 얼마야? 3분의 G4는 여기다 4를 넣어야 되죠. 4를 넣으면 2에 4를 넣으면 9제곱 마이너스 2에 7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2 더하기 3분의 2의 7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2의 제곱이 되고요. 빼기 1이 되고 이게 3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없어지죠. 그래서 2 더하기 2의 7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은 128입니다. 128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30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5번이다.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보도록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다 알죠? 첫째 항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보이면 돼요. 이것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N이 요런 수열일 때 굉장히 복잡하죠. 요런 수열일 때 얘가 됨을 보이는 거예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되면 1일 때 된대요. 3, 3이니까 믿고 넘어가면 돼요.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n이 m일 때 여기다 m을 넣었을 때 성립함을 요걸 보였죠. m 플러스 1일 때죠. 그러면 m 플러스 1일 때는 1항부터 m항까지 합이 이만큼 있고 1항부터 m 플러스 1항까지니까 요거에 따라서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플러스 1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에 더하기 a m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거는 지금 이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2에 m에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고 am 플러스 1은 여기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어주면 2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m 더하기 2죠. 2 마이너스 1에 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곱하기 2에 이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m에 m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기네요. 더하기 여기다가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m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거 이렇게 했더니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거는 얘가 가에 들어가는 거겠네. 그럼 가는 2에 m에 m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요식이랑 요식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가로 묶었잖아요. 가로 묶고 나왔잖아. 가로 묶으려면 여기가 있고 여기도 여기 있으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2에 m에 m 플러스 1로 묶으면 얘가 되려면 가로치고 1이 돼야 되고, 얘가 되려면 더하기 2에 2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되겠죠. 얘네 둘을 묶었더니 이렇게 된대요. 된대요. 여기 묶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m제곱. 의심스러움 이거 해봐요. 묶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하면 2에 m에 m 플러스 1에 여기가 2에 2m 플러스 2 되고요. 마이너스 요거를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2에 m 플러스 2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이다. 그래서 나도 찾았네. 이게 나가 되겠죠. 나는 2에 뭐다? 2m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다 찾았네. 그러면 얘가 fm이고 얘가 gm이잖아요. 그럼 f3을 구해보면 f3은 여기다 3을 넣은 거니까 2에 12제곱이 되고요. G7은 여기다 7을 넣은 거잖아. 그럼 2에 14 더하기 2니까 2에 16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얘로 나눴기 때문에 2에 4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못했던 세 문제에 대해서 마저 풀이를 해줬으니까 한번 쭉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올 때는 여러분 과제 12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열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은 삼각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